이자 폭탄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충격적이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중앙일보가 보도한 영끌 한 사람의 이자액입니다. 6억을 대출했을 때 지금 이자 부담액이 259만 3천 원이에요. 여러분, 259만 3천 원, 이거 영끌에서 집 산 사람이 계속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6억을 대출 받을 정도라 그러면, 그죠? 지금 기본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직장을 다닐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직장을 다닐 사람이라면 259만 원, 3천 원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일 경우에 500만 원 이상이면 여러분 세금 다 지하고 그러면 연봉이 적어도 6, 7천 원 돼야 돼요. 6, 7천 원. 6, 7천 원은 돼야지 이게 연봉이 5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259만 3천 원을 이자로 내면 500만 원 받는 사람 6천만 원, 7천만 원 고액 연봉자라고 하더라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출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초구 레미안 서초 퍼스티지 전용 59.99제곱미터예요. 이것만 하더라도 집을 산 거 아니다. 이거 집을 산 거 아니다.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도 와, 이거 심각합니다. 전세 대출을 5억을 받는다고 치고요. 대출 기간은 2년이고요. 일시상환식이고요. 신규 취급의 코픽스가 6개월 연동시켜 놨습니다. 변동금리란 뜻이죠. 여기다가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금융채 6개월 연동금리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2020년 10월 2일에는요. 이게 금리가 싸니까 신용대출 금리가 3.66%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45%니까 뭐 132만 6천 원 정도 됐습니다. 월 상환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올 10월 2일로 오잖아요. 올해 10월 2일. 올해 10월 2일로 오면 신용대출 금리가 6.67%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4.89%예요. 이를 감안해보면 259만 3천 원입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산 사람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전세까지도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전세니까 그래도 집값이 떨어진 데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떨어진 데 대한 부담도 져야 되거든요. 문제는 내년 4월 2일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10월에 금리를 올리고 11월에 올리고 내년 1월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 예상치로 봤을 때는요. 올린다고 보면 여러분 내년 4월 2일에 신용대출 금리는 7.67%, 8%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5.89%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309만 3천 원이 됩니다. 309만 3천 원. 309만 3천 원이면 이제 월급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되는 거죠. 월급의 넘는 숫자가 되면 여러분 과연 절반이 넘는 숫자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데 연끌한 사람은 더 심각하겠지요. 저는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진짜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 충분히 해봅니다. 문제는 지금 예상치 0.25%만 인상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지. 여러분
지금 기준금리가 1%만 인상할까요? 내년 4월까지 1%더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10월에 올리고 11월에 올리고 내년 1월에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1%가 넘어설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부담감 엄청날 겁니다. 아마 엄청날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10월에 빅스텝 한다고 하잖아요. 11월에도 빅스텝을 해야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빅스텝을 한 번 단행을 했고요. 예, 11월 2일 날 빅스텝을 한다면 우리도 또 빅스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리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결국은요. 이자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를 보시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엄청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자 수지가 지금 심각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1분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자 수지라는 게 이자 수입 마이너스 이자 비용인데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빅스텝을 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257만 천 원까지 늘어나잖아요. 6억을 대출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2분위 같은 경우 더 많이 늘어납니다. 빅스텝을 하면. 2분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만큼 나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위도. 이자 수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담 자체는요. 그나마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아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에 대한 폭탄은 그대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0.5%포인트의 금리를 올리면 가구당 연간 이자 수지 적자 규모가 말입니다. 적어도 50만 2천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적자 규모가 안 그래도 적자 규모가 큰데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553만 6천 원에서 603만 8천 원까지 늘어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폭탄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오를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2022년 월별 은행채 순발행액입니다. 은행채라는 게 뭐예요? 은행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들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한다는 거죠. 이자놀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9월에 7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9월에 7조 4천억이 된다는 것은 결국 많은 돈을 지금 시장에서 끌어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끌어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은 가상금리가 그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전부 월급 전부 이자 낼라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월 4월에 비하면 지금 7, 8, 9월에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3월 4월에는 은행채 순발행이 마이너스였습니다. 6조 3천억 마이너스고요. 4월에는 3조 7천억 마이너스지만 7월에는 순발행액이 7조가 되고요. 8월에는 9천억 정도지만 9월에는 7조 4천억 원이 됐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그 이자 부담에 결국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예측까지. 그래서 좀 두렵다는 생각 솔직히 저는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채가 너무 심각해요.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기업부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채 폭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영업자 부분에서 부채 폭발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2030 분야에서 부채 폭발이 일어날 거냐. 아니면 고령층에서 부채 폭발이 일어날 거냐. 현재까지는요. 2030
예, 젊은이들의 부채 폭발이 가장 빨리 일어난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자영업자 부채 폭발이 더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뭐 정부가 빚 탕감해 준다, 대출 만기 연장했다 이러니까 이건 시간이 좀 뒤로 미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봅니다. 원래 자영업자의 부채 폭발이 가장 먼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2030의 부채 폭발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끌했잖아요. 비투했잖아요. 예. 뭐 비투한 것은 빚 탕감해 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연끌은요 이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폭락했는데요. 집값이 지금처럼 떨어져서 이자 부담이 계속되면 2030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집을 팔아도 자칫 잘못하면 이자 부담은 계속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 시장이 보는 눈이 일반적으로 정확하거든요. 저는 이제 자영업자 부채가 심각하다 했는데 이거 만기 연장하고 빚 탕감하고 이러니까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죠?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는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연끌에 대한 부담감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안심전환 대출로 만들고 있기는 한데요. 그 대책까지는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집값이 워낙 빨리 떨어지니까. 어쨌든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부채 폭발로 인한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실제 현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 시장 바로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위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으실 거고요.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왕이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확실하게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